애플 이벤트에서 새로운 아이폰 14 시리즈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전 모델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폰 14 프로에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2017년 아이폰 X 출시 때부터 조롱의 대상이었던 노치가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에 넓적한 동그라미 모양의 구멍이 생겼는데요. 여기를 그냥 두지 않고 애플에서는 독특한 UI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기존에 뜨던 여러 형태의 알림창을 여기에 통합을 한 건데요. 마치 섬처럼 가운데 위치한 구멍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방식이죠. 애플에서는 이 새로운 UI의 이름을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붙였습니다. 자칫하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을 오히려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애플의 영리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알림을 받으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커지면서 알려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어팟 연결, 음소거, 충전 시작 알림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인증이나 애플페이를 쓸 때에도 뜨고요. 음악 앱도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넘어가면서 앨범 아트를 보여줍니다. 이런 전환 과정이 매우 부드럽고 자연스럽죠. 전화 중일 때의 표시도 다이나믹 아일랜드 UI에 통합이 되고 애플 맵에서 위치를 표시하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타이머 잔여 시간을 보여주는 데도 쓰여요. 이렇게 애플 공식 앱 외에도 적용이 쉽도록 다양한 개발 옵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태스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2개로 분리되어 표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정말 오랜만에 기대되는 UI인데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설계하는 애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는 아이폰 14 프로, 프로 맥스의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 사이즈는 기존의 아이폰 13과 동일하게 6.1인치와 6.7인치로 출시되며 밝기가 더 밝아졌습니다. 1600니트의 최대 HDR 밝기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아이폰 13 프로는 HDR 최대 1200니트까지 지원했었으니까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특히 밝은 외부에서는 최대 2000니트까지 밝아진다고 하는데 이건 아이폰 13 프로의 1000니트보다 2배나 향상된 수치입니다. iOS 16에는 새 잠금 화면도 생겼습니다. 여기에는 마치 애플워치처럼 다양한 유닛을 세팅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드디어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아이폰도 상시 켜짐 화면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때 디스플레이는 최저 1Hz의 주사율로 재생되어서 배터리 소모를 낮추며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데 배경 화면은 그대로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 전체가 까매지고 시가만 남는 갤럭시의 AOD랑 다르네요. 그 다음은 프로에만 탑재되는 새로운 프로세서 A16 바이오닉입니다. 아이폰용 프로세서로는 처음으로 4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되어서 더 강력해진 성능을 더 낮은 전력 소모로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애플에서 비교한 자료이긴 하는데 아래쪽의 경쟁자는 아마 스냅드래곤일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진영은 3년 전에 출시한 A13도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이라서 이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A16은 확실히 세대를 앞서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막강한 프로세서 덕분에 카메라의 후처리 성능도 향상되었는데요. 카메라 렌즈의 스펙 또한 대폭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메인 렌즈인 광각 카메라에 새로운 4800만 화소 렌즈를 탑재하였는데 이건 기존보다 65%나 더 커진 센서 크기입니다. 조르개는 f1.78로 기존의 f1.5보다는 다소 어두워졌지만 센서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저조도 촬영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이게 빛을 받아들이는 카메라의 센서인데요. 어두울 때는 4개의 픽셀을 붙여서 1개의 픽셀로 써서 4800만 화소가 아닌 1200만 화소를 찍는 대신 4배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애플에서는 아이폰 13 프로보다 저조도 처리 능력이 2배 더 향상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로운 베일 화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2배 줌입니다. 이건 사실 따로 렌즈가 있는 게 아니라 4800만 화소의 메인 광각 렌즈 센서의 가운데 부분만 크롭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픽셀을 4개로 모아서 쓸 수는 없을 테니까 밝게는 못 찍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망원 렌즈가 3배로 바뀌고 난 이후에 2배 줌이 아쉬웠던 분에게는 이제 간단하게 2배 줌을 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2배가 3배보다 인물 사진 모드랑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초광각 렌즈 또한 새로 리뉴얼 되었는데요. 센서가 더 커져서 3배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폰 프로의 접사 사진도 이 초광각 렌즈로 찍게 되는데요. 덕분에 접사 사진의 결과물도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플래시도 완전히 새로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2배 더 밝고 3배 더 균일한 조명을 비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카메라 플래시는 거의 꺼놓고 쓰기 때문에 별로 체감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새로운 포토닉 엔진으로 모든 카메라의 저조도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렌즈 스펙과 강력한 AP의 처리 기능으로 정말 프로급의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동영상 촬영에는 흔들림 보정 기술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름은 액션 모드라고 합니다. 기존에도 기본적인 OIS는 있었지만은 이제 거의 짐벌 수준의 손떨방으로 쉽게 흔들림 없이 깔끔한 영상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삼성에서는 3년 전에 S20에 슈퍼 스테디라는 기능으로 출시되었던 건데 이제 훨씬 더 강력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아이폰에는 얼마나 완벽하게 구현되었을지 어서 사용해보고 싶어지네요. 아이폰 14 프로는 스페이스 블랙, 실버, 골드, 딥퍼플의 4가지 색으로 출시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폰 14와 아이폰 14 플러스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번 아이폰 14부터 기본 라인업에 미니가 빠지고 플러스가 추가되었죠. 아이폰 미니도 매력적인 기기였는데 크기 선택지가 하나 사라진 거는 좀 아쉽습니다. 새로운 라인업인 아이폰 14 플러스는 아이폰 14와 같은 스펙에 화면 사이즈만 프로 맥스의 크기인 6.7인치로 커지고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해서 사용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현존 아이폰 중에 최장 시간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하네요. 아이폰 14의 색상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블루, 퍼플, 레드까지 총 5종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특이하게 이번 아이폰 14에는 작년에 공개된 A15 바이오닉이 탑재되는데요. 신형의 A16이 탑재되는 프로 모델과 급난 후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아이폰 13 프로에 들어갔던 5코어 GPU가 아이폰 14에 탑재되어서 4코어 GPU가 탑재되었던 아이폰 13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향상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램도 4기가에서 6기가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아마 작년 아이폰 13 프로 수준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보여줄 것 같네요. 아이폰 14의 듀얼 카메라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메인 광각 카메라의 센서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기본 모델에도 빼먹지 않고 카메라 업그레이드를 넣어주었어요. 1200만 화소의 f1.5 조리개로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저조도 촬영 결과는 50%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셀피 카메라도 개선되었는데요. f1.9에 120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되어서 38%더 개선된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충돌 감지 기능이 모든 아이폰 14 모델에 추가됩니다. 새로운 가속도 센서가 장착이 되어서 심각한 사고 시에 자동으로 응급구조대에 알리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원래 애플워치에서 자랑하던 기능이었는데 아이폰으로 넘어왔네요. 그리고 심지어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오지에서는 위성을 이용해 구조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건 진짜로 실생활에서는 별로 필요 없어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으니 아예 쓸모없는 기능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폰 14의 국내 가격은 128기가 모델 기준으로 125만원, 아이폰 14 플러스의 가격은 10만원이 더 비싼 135만원이 되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의 가격은 155만원, 프로 맥스는 175만원까지 가격이 올랐는데 달러 표시 가격은 그대로인데 환율 때문에 국내 가격이 16에서 20만원 정도씩 비싸졌습니다. 저는 원래 프로 맥스를 사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워낙 비싸게 나와서 망설여지네요. 이번 라인업 제가 예상해보건데 아무래도 프로 모델이 제일 많이 팔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이폰 14는 전작과 큰 차이가 없는데 비싸져서 구매가 꺼려질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일단 아이폰 14 프로 모델은 전면에 알약형 로치가 새롭게 바뀌었고 그리고 카메라들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면서도 큰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 모델이 무겁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모든 기능이 상위 호환이라서 아이폰 14는 20만원만 더 투자해서 아이폰 14 프로를, 아이폰 14 플러스는 30만원만 더 투자해서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해외에서는 9월 7일부터 사전 주문에 들어가며 국내 출시는 9월 말 예정이라고 하니까 함께 기다려보시죠. 다음번에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